XSFM입니다. PODERA 새콤달콤한 한라봉, 부드럽고 향긋한 유채꿀, 건강하고 맛있는 당신의 선택. 내 책상 위의 제주, 테이스티 아일랜드, 제주 유채꿀 한라봉청. 이재성 씨의 사연입니다. 안승준 군이 읽어주실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애청자 이재성입니다. 재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견과류 사연은 없었던 것 같아 용기내어 메일 보냅니다. 그렇죠. 그렇게까지 장르를 마이크로로 구분하지는 않는데요. 견과류 장르라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세분화하면은 없었던 게 굉장히 많죠. 뭐 아직까지 양서류 장르는 없지 않았나요? 이러면은 트리케라톱스 장르. 그럼 또 아직까지 뭐 백악기 장르는 없었던 것 같아서 이러면서 빙하기 장르도 없었고 뭐 많죠. 네. 네. 용기 내어 메일 보냅니다. 견과류로 용기 낼 일이 있는 건가요? 아니 무슨 자위기구 사연도 아니고 세티스파이 사연도 세티스 아니고. 땡이요 사연도 나오는데 네. 견과류 좋아요. 네. 저녁 10시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여친을 집에 데려다주는 길이었습니다. 네. 왕복 2차선 도로를 지나야 하는데 제가 진행하는 반대편 차로는 가로열고 인도와 차도에 반씩 걸쳐 주차된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개구리 주차라고 하는. 그렇죠. 근데 그게 한국만 해도 이게 청취자 여러분 놀라실지도 몰라요. 한국만 해도 이 개구리 주차가 되게 예의 바른 편이에요. 살짝 걸쳐 있어요. 딱 붙어 있거나. 제가 모 나라에 그 대도시에 주차해 놓은 걸 봤는데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신호등에 이제 걸어 올라오는 그 턱이 없는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쪽으로 차들이 줄지어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차도랑 인도랑 절반씩 걸쳐서 차가 이렇게 한 15도 정도로 비스듬히 이렇게 쭉 서 있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인도 보도블록에 나무가 없으니까 반씩 걸쳐서 주차를 해 있는 거예요. 다? 네. 무슨 개구리 주차 페스티벌 같은 거 본 거 아니에요? 지역 축제, 지자체 축제. 우리 동네에서 시작한 거다. 기념품 팔고. 마그네틱 같은 건 다 옆으로 약간 이렇게 돼 있는 차들 마그네틱 팔고 이런 거. 옆에 보면 닭꼬치 팔고 있고. 네. 개구리 주차 페스티벌을 잘못 본 것 같네요, UMC가. 네.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때문에 반대 차선 차량들이 중앙선을 살짝 넘어오는 경우도 있었고 저는 운전을 시작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는 초보였기에 매우 느리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현재까지는 왜 견과류 사연인지 모르겠어요. 네, 나와요. 그러던 중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심하게 넘나드는 차량을 발견하고 불길한 예감이 들어 차량을 정지시켰습니다. 1년짜리 초보가 맞긴 맞습니다. 그렇죠. 이 초보들은 반대로 붙어야죠. 조금. 네. 흐름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긴장되면 서요. 그러면 뒤에서 받쳐요. 지금 우리 강아지가 산책을 해본 지 1년밖에 안 된 친구라 가지고 아직도 차가 오면 쓰거든요. 네. 들고 피해야 되는데. 네. 상대 차량이 제 차 바로 앞까지 중앙선을 심하게 넘어 진행하기에 여친과 저는 부딪힐 것 같아 하는 소리만 내지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맞아요. 정말 다가왔다 싶으면 는 나오죠. 그렇죠. 네. 자주 이제 블랙박스 같은 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블랙박스는 내 얼굴이 안 나오는데도 보기 싫은 영상이네요. 를 들어야 되니까. 곧바로 상대 차량은 방향을 바꿔 중앙선 안쪽으로 이동하긴 했으나 제 차량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접어주시고 차량 옆구리를 긁고 지나갔습니다. 요즘은 사이드미러 리어뷰는 꺾이면은 큰 고장이죠. 옛날에는 거기에는 전기가 안 들어갔는데 요즘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제 차가 한번 주유소에서 그렇죠. 세차하시다가 박살나서 그거 싹 갈았죠. 그러니까 누가 들으면 험한 줄 알 거예요. 너무 큰 차라서 그런 일이 왜 세차를 왜 자동 세차를 해 이랬을 텐데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생긴 조그만한 차예요. 네. 센서들 다 갈고 하니까 한 60만 원 나왔습니다. 물론 뭐 주유소 쪽 보험에서 해결해 줬죠. 아무튼 미러 접혔고 차량 옆구리가 긁혔어요. 네. 순간적으로 큰 사고는 나지 않아 다행이라 생각하며 바로 차에서 내려 상대 차량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대처 좋아요.
그런데 이 양반이 멈추지 않고 그대로 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아, 이런 사람 있죠. 순간 당황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XSFM 스튜디오 지하주차장에서 네. 차를 꺼내려고 가는데 제 차와 상관없는 자리에 있던 어떤 차가 나오면서 좀 빨리 꺾으면 옆 차를 긁죠. 네. 뽀걱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시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저하고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네. 윙크? 어떡하지? 그러게요. 이러고 있다 시간이 지나가 버린 경험이 있어요. 한 10년 됐네요. 10년이 지나가길 바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순간, 10년 있다가나 말해야겠다, 사람들에게. 제가 잘못했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잘못했습니다. 어라 사고가 난 걸 모르나? 아닌데? 사이드미러 접힐 때 빡하고, 제법 큰 소리가 나서 모를 리 없을 텐데. 무슨 상황이지? 아무튼 저는 그대로 도주하게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50m 가량 전력 질주를 하여 추격했고, 상대 차량이 우회전하려고 속도를 줄일 때, 차량 번호 4자리를 외웠습니다. 아니, 또 채면 또 나오네요. 오늘 번호 외우는 거 또 나오네. 여적지까지 계속 초보였다가 갑자기 빠르게 돌변했어요. 아니 형사인데 초보일 수도 있고 운전면허는 늦겠다는 형사라든가. 수사관이에요? 수사관인데 네. 운전면허는 늦겠다 쓸 수는 있죠. 네. 저는 차량 번호를 까먹기 전에 잽싸게 근처 지구대로 갔습니다. 모든 게 일사천리로 네, 굉장히 그러니까요. 빨리 진행됩니다. 경찰의 상황을 설명하고 나니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지금은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 집에 가셔서 푹 주무시고 내일 일찍 서부경찰서 교통계로 가셔가지고 뺑소니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지구대에서 굳이 시간을 따지나요? 그러게요. 그리고 푹 자란 말까지 하는 건 뭐죠? 최면 걸려고? 산딸기 좋아하나? 신기합니다. 갑자기, 아니, 지구대는 무슨 몇 시간간에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숙면까지 걱정을 해주시는 시간에 빨리 접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황당하네. 부업으로 침대 영업을, 라텍스 영업을 하시는 것도 뭐라고요? 아니고. 잠을 못 자요? 그러면서. 마약 베개가 있는데, 이러면서. 옥장판 같은 거. 상대 차량이 좌우로 심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봐서 음주운전인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해도 되는지 거듭 물어보았음에도 네네. 이거 저 프랑스 영무원 캐릭터를 가는. 네네. 걱정 마시고 내일 경찰서 가세요. 라며 당황한 저를 매우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프랑스 경찰 같은 느낌은 프랑스 영무원 같은 느낌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본인은 모르고 이건 내일이다가 아니라 굉장히 안심을 시켜줬지 않습니까 지금? 물론 목적은 똑같아요. 일 덜 하려고. 그렇죠. 방식이 다르네요. 한국이 나아요. 네. 적어도 안심을 시켜준다? 이게 더 뒤통수 치는 거 아닙니까? 집에 도착한 후 차량 번호를 잊지 않기 위해 차량 번호 땡땡땡땡 보라색 땡벨라 라고 메모를 해두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저는 지구대 경찰분의 당부대로 푹 잘 수는 없었습니다. 상대 차량을 찾을 수 있을까? 못 찾으면 어쩌지? 못 찾으면 내 보험으로 될까? 등등 잡생각이 많이 나더군요. 네. 만약에 본인 보험으로 이 정도가 안 되면 보험을 안 드는 겁니다. 도대체 보장 범위가 어느 정도인 겁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최면 해보면 아차! 보험은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거에서 무의식 속에 안 하고 싶어서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바로 서부경찰서로 찾아갔습니다. 예. 뺑소니 사고 접수를 하고 담당 경찰분께 전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야기가 거의 끝날 때쯤 경찰분의 인상이 매우 안 좋게 변해가는 걸 느끼며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이후 상황은 설명이 어려워 대화 형태로 쓰겠습니다. 경찰. 참나. 뺑소니 차량 음주 같은데 왜 어제 바로 안 오고 지금 오면 어떻게 합니까? 네? 제가 어제 지구대 가니까 시간이 늦었으니까 내일 경찰서로 가라고 하시길래 오늘 온 건데요. 저는 피해자인데 왜 저한테 뭐라 하세요? 경찰이 시킨 대로 한 건데 뭐라 하실 거면 내일 경찰서 가라고 해준 땡땡지구대 경찰한테 하세요. 순간의 빡침을 참지 못하고 저는 큰 소리로 반항했습니다. 스스로 반항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그냥 말하신 거예요. 네. 경찰. 약 5초가량 침묵 후 퉁명스럽게. 차량 번호 뭐예요? 저
보라색 땡벨라 차량이고 땡땡땡땡이요. 경찰. 앞에 숫자랑 글자는요. 저 주변도 어둡고 워낙 잽싸게 튀는 바람에 앞에 거는 못 봤는데요. 경찰. 괄호 또 짜증. 나 그걸 못 보면 어떡합니까? 저 움츠려들며 반항했다가 움츠려들고 안타깝습니다. 꼭 알아야 하나요? 차종도 알고 색상도 아는데. 경찰. 에휴. 그 경찰분은 얘랑 얘기해봐야 더 나올 게 없다라고 판단하신 듯 차량 조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수화기를 들어 어디론가 전화를 했습니다. 경찰. 땡땡 경찰서인데요. 땡땡땡땡 차량 뺑소니 신고가 접수돼서요. 어제 저녁 땡땡시경 도마동 지나가셨죠?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수준 낮은 보이스피싱 같이 들리지만 저는 당시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저렇게 하면 잡을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도 생겼습니다. 네. 지금 그 정보, 그 땡땡 번호를 다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신가 봐요. 와, 진짜 이게 근데 몇 년도라고 나와 있었어? 2000년대래요. 그런 거는 제가 소개하진 않았는데 네네네. 편집 과정에서 이제 없어졌나 보구나. 최근의 사연은 아니랍니다. 네. 전화를 돌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곧바로 두 번째 통화가 이어졌습니다. 경찰. 땡땡 경찰서인데요. 땡땡땡땡 차량 뺑소니 신고가 접수돼서요. 또 동일합니다. 어제 저녁 이거 이거죠. 어제 저녁 땡땡시경 도마동 지나가셨죠? 상대방 블라블라블라블라. 경찰. 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지나가셨잖아요. 강압수사. 잡았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지금 피해자분이 뺑소니 접수하셨다니까요. 상대방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경찰.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실 필요 없고요. 피해자분 연결해드리면 합의할 생각 있어요? 전화로 갑자기 합의가 되는 건가요? 그래요. 그리고 저에게 다치신 데 없어 보이고 큰 사고 아닌 것 같은데 합의할 생각 있냐고 물으시더군요. 접수하고 절차 들어가면 많이 번거로울 거라는 설명도 해주시고요. 제 생각에도 복잡할 것 같다는 생각에 합의하겠다고 하고, 그렇죠. 저희 1년차 초보니까 또 이런 거를 막 길게 갈 생각하기가 힘들겠죠. 맞습니다. 뺑소니범 전화번호를 받아서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다시 한번 느끼지만 왜 경과의료 사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네. 경과의료 사연 아니죠, 지금까지. 네. 나오자마자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뺑소니범이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일단 제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었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분입니다. 사고 내고 왜 도망가셨어요? 뺑소니. 미안합니다. 아니 왜 그러셨냐고요? 뺑소니. 어제 점심을 먹고 나서 땅콩을 먹었는데 너무 많이 먹었는지 설사가 자꾸 나서 배가 너무 아파서 빨리 집에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사연은 처음 봐요. 생각지도 못한 전개입니다. 견과류가 등장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네. 사실이라면 굉장히 동정이 갑니다. 대답을 듣고 정말 10초 정도는 아무 말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적. 정말 예상 밖의 대답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땅콩 때문에 그랬다니 지금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땅콩은 비행기도 회항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아니, 이재성 씨. 네. 마카데미안 넛이라고 몇 번을 언론에서 말했는데. 여튼. 그치만 당시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땡소리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매정한 인간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장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을 줄 알고. 오만하다. 더 이상 길게 이야기해봐야 의미가 없겠다 싶어 견적 받아보고 연락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정비소에서 견적을 받아 뺑소니에게 연락했습니다. 운전석 쪽 앞, 뒷문 도장해야 한다는데 27만 원 견적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뺑소니는 계좌번호 보내주면 오늘 내로 입금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날 전화했습니다. 뺑소니는 미안하다. 깜빡했다. 오늘 보내겠다. 하지만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요즘은 운전자 보험이 상당히 대중화돼 있고 네.
그리고 아니, 이제 의무 가입의 범위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안 겪는데 네. 불과 15년 전,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고가 나면 네. 그냥 각자 합의를 봐서 돈으로 해결하는. 네. 그쵸. 보험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그런 비율이 더 높았어요. 아니, 요즘도 사실은 뭐, 할증용 때문에 50만원 이하는 뭐, 그냥 처리하려는 움직임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죠. 예, 네. 사실은 뭐, 어떤 가치관의 차이일 수 있는데, 보험을 그러려고 하는 거,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돈 안 내려고 하는 거고, 알아서 처리를 대행해주기를. 그쵸. 그게 좋아서 하는 건데. 이제 또 막상 직접 연락하고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예. 그냥 할증 붙느니 10만원, 20만원은 그냥 계좌로 보내주고 뭐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게 아까 그 이성주 씨 사연 때도 마찬가지고요. 네. 전화를 너무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뭘 해도 한 통이라도 전화해가지고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그때 우리 뭐였지? 설 연휴 때 네. 왔을 때 강풍이 문 열어갖고 문콕해갖고. 그렇죠. 네, 그것도 그냥 그쪽에서. 진짜? 네, 견적 받아보시고 저한테 입금해달라고 해서 제가 입금 그냥 했거든요. 보험 처리 안 하고. 10만원으로 끝. 근데 이 땅콩 아저씨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다음날 또 전화했습니다. 뺑소니는, 미안하다. 오늘 너무 바빠서 은행에 갈 시간이 없었다. 그렇죠. 그때는 뭐 앱이 있었던 것도 아닌 건 확실하죠. 네. 그런데 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인데 수리비를 좀 깎아줄 수 없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연예인인가 보네요. 제가 아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주로 수리비를 좀 깎아줄 수 없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럼 바로 입금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최초의 견과류 변명도 좀 진실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네. 완전 짜증난 저는 그럴 수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다고 대답해 줬습니다. 좋은 말이에요. 그럴 수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다. 아까 제가 말한 어떤 정색이죠. 그렇죠. 네. 이것이 초보의 정색입니다. 네. 고수는 어떻게 정색할까요? 무슨 소리냐? 혹은 아니요? 라고 아니요? 끊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을 하지 않죠. 네.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네. 가르고 뺑소니가 보기에 제가 좀 어리버리해 보였나 봅니다. 아무래도 맞아요. 목소리라든지 이런 게 어리구나 이런 거는 다 분석 가능하니까. 맞아요. 그랬나 봅니다. 그 다음날 다시 전화했습니다. 안 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크게 일이 커질 거라는 걸 알 텐데요. 경찰이 개입이 돼 있다라는 것도 알 텐데. 일단 개입이 안 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 이제는? 일단 잡아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 네. 그 다음날 다시 전화했습니다. 안 받습니다. 서너 번 더 전화를 걸었는데 뺑소니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뺑소니 사고 접수하러 출발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렇죠. 3분쯤 지난 후에 뺑소니에게 입금했습니다. 라는 문자가 오더군요. 집 앞에 은행이 있을 수 있다. 네. 처음 경찰서에 갔을 때 그냥 신고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 라고 후회했습니다. 맞아요. 그로부터 10년 후 결혼 후 아내와 차를 타고 가다가 칼치기를 하며 과속하는 차량이 지나가는데 아내가 왜 운전을 저렇게 해? 라는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마 땅콩을 많이 먹어서 그럴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네. 이거는 왜 필요한 문단인지 모르겠네요. 저는 2페이지 정도면 될 거라 생각하고 사연을 쓰기 시작했는데 다 쓰고 나니 예상보다 2배는 길어진 것 같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UMC님, 안성주군님, XSFM 직원분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이재성 씨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성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